안녕하세요. 독서전략연구소 곽동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0번째 시간으로 독서 시스템으로 만드는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교육 내용이죠. 독서를 통해서 변화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독서를 통해서 정보를 찾는 과정 어떻게 하실까요? 책에는 저자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핵심 정보들이 있고 그 핵심 정보들을 해석하는 사례, 인용,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다 이렇게 퍼즐이 맞추듯이 돼 있죠. 그 내용들 중 핵심 정보를 뽑아내야 되는데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텍스트의 머릿말과 꼬릿말에 집중해서 읽으면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럴 경우에는 이 텍스트에서 핵심 단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주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단어들 간의 관계성을 분석해 보면은 내용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악된 내용을 목차에다가 한두 줄 정도 기록을 한다면 책을 다 읽고 나서 목차만 보는 것만으로도 책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겠죠. 정보를 지식화 시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번에 양파 기억나시죠? 양파로 설명을 드렸는데 책에서 양파를 하나 찾았어요. 근데 양파를 그냥 먹을 수 있나요? 아니죠. 껍데기도 까야 되고 뿌리도 잘라내면서 이게 다듬는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바로 책에서 얻은 정보를 재료로 다듬는 과정. 그것이 바로 뭐다? 정보를 지식화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은 간단하게 이제 많이 쓰는 거는 책에서 나오는 핵심 정보를 파악하는 거, 전체적인 어떤 구성을 파악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자의 메시지를 파악하는 거, 이렇게 세 개로 책을 정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책에서 있은 다양한 정보들을 재구성하는 게 있겠죠. 잘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식화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한 페이지 요약을 하거나 마인드 맵을 사용한다거나 또는 도형화 시켜가지고 기억할 수 있겠죠. 이거 정말 복잡다.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책에서 파악하는 정보들 중에서 내가 이거 하나만은 내 생각을 바꾸거나 내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꼭 가져가자. 실천한 항목으로 한 줄 정도, 한 가지 정도만 뽑아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었어. 내 머릿속에는 이 한 문장밖에 기억이 안 나. 한 문장밖에 지식화 못 시켰어.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책을 읽고 하나라도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나서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하나만 가지고 가셔도 많이 가지고 가시는 거니까. 자, 이렇게 지식화된 것을 이제 실천으로 가는 거죠. 실천은 어떻게 해야 된다? 수영, 모방, 창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수영은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지성과 이성을 이야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무조건 수영하라. 무조건 수영하라. 수영하고 나서 그것을 나중에 필요한 것을 걸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비판적 사고 때문에 처음부터 받아들일 때부터 채로 걸러서 받아들여버리면 책보다는 백과사전이나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지식을 쌓는 게 더 좋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시각과 저자가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고 학습하고 연구한 결과를 그 사람의 시각으로 봄으로써 우리의 시각을 더 넓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내 시각으로 채를 치면서 정보를 받아들인다면 책을 읽는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중에 자신의 기준으로 채를 치면서 이제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방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목적과 수준에 따라서 모방할 정보들을 찾아낸 후 그것을 자신의 스타일대로 그리고 실천 가능할 수 있도록 변형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변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창조에 필요한 지식과 지능을 갖춘다. 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조의 방법은 그죠 앞에서 얘기했죠. 독서 발전하기에서 있듯이 정보를 가감하고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면서 적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실천이 됐을 때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복습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네요. 그죠? 하여튼 이해가시죠? 예. 바로 이제 오늘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독서 시스템으로 만드는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감정이 변하죠. 그 대상은 뭐다? 감정의 변화는 마음이다. 책을 통해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책을 읽어야 될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역지사지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무언가 새로운 어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냥 관객이 아니라 내가 같이 아파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눈물을 흘릴 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 결과 다양한 감정의 경험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감정의 변화가 가진 가치는요, 인간성과 감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내가 아파보지 못했으면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뭐 사회적으로 사실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셨다죠. 예? 그게 어떻게 내 자식이고 내 상황일 수 있어.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고 나는 그런 것을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래서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죠? 그 사람은 자기 삶에서 그런 경험을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 좋은 집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풍요롭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보통 국민들이 가지는 정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 국민들을 뭐 좀 비하하는 발언까지 하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까운 거죠. 그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준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런 감정의 변화는요,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을 통해서 공동체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라는 사고. 우리 집, 우리 조직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아파하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아파하고 우리 이웃이 아파하는 걸 공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감정의 변화는 물질 문명과 개인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감정의 변화가 약한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개인의 변화입니다. 개인의 변화의 대상은 지식과 인격과 신체죠. 신체는 제외하고 우선 지식과 인격에 대해서 알아보면 지식은 지식의 습득을 이야기합니다. 가치 있고 독창적인 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는 지식. 다시 말해서 그냥 단순하게 아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네트워크화된 지식 체계를 더 크게 의미를 하는 거죠. 인격이라는 것은 공감으로서, 앞에 이야기했듯이 공감으로서 시작된 작은 배려와 존중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지식을 쌓게 되면 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인격은 사람과의 조화, 그리고 이 사회가 조금 더 성숙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변화, 과거에는 개인의 변화가 중요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개인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개인의 변화가 하나 모여서 무슨 변화가 된다? 여러분들이 속한 조직, 그리고 사회, 국가의 발전까지 이어지니까요. 그래서 감정의 변화도 중요하고 개인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의 변화죠. 대상은 개인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개인의 변화가 이제 그 대상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회 변화라 그러면 사회 변화를 만들기 위한 뭐 특별한 게 뭐 대상이 될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면 돼요. 왜? 아이폰 같이 뭐 스마트폰 시장을 개척한 그런 것이 뭐 스티븐 잡스가 이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뭐 이 사회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소통을 위해서 그래서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의 어떤 그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바로 그 사람들이 공감을 얻으면서 사회의 변화까지 이끌게 된 거죠. 세상 다 그렇죠. 사회 변화를 처음부터 뭐 트렌드를 만들겠다, 비전을 제시하겠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만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이 개인의 변화에 집중했고 그 개인의 변화가 많은 사람의 공감과 호응을 얻으면서 그것이 바로 사회 변화까지 만들어간 거죠. 갑자기 생각나는 주커버거의 페이스북이 또 떠오르죠. 그것도 똑같은 이야기죠. 그것도 본인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으면서 엄청난 부와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개인의 변화에 집중하는 것은 개인의 변화에 집중하면서 그 개인의 변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으면은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까지 해결하고 여러분들에게는 경제적이고 사회적 어떤 영향력까지 덤으로 보너스로 주어지죠. 사회의 변화가 가진 가치는 많은 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과거에는요,
과거에는 사회적 변화의 주도권이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자체가 그랬으니까. 그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조금 어리석게, 그리고 뭐 기계적으로 또는 이렇게 뭐 사회적인 어떤 약자로서 살아갔으니까. 그래서 소수의 탁월한 인재가 세상의 어떤 변화를 이끌었다면 지금은 어떤가요? 다수의 창의적인 인재가 세상을 이끌고 있습니다. 바로 부와 그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부분,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의 어떤 이동이라고 볼 수 있죠. 지식사회의 모습이고, 바로 열린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발전, 여러분들이 책 한 권 읽고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이면 성숙된 사회를 만들 수 있겠죠. 자, 오늘의 핵심입니다. 개인의 감정의 변화, 그리고 개인의 변화, 사회의 변화는 뭐다? 개인의 성장을 만든다. 그 개인의 성장은 개인의 성장에서 끝나지 않는다. 조직과 사회와 국가의 성장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유명한 레이너의 어떤 명언으로 한마디 할까요? 변화를 유도하며 리더가 되고, 변화를 받아들이며 생존자가 되지만, 변화를 거부하면 죽음을 맞게 된다. 저는 책 한 권을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면서, 책 읽는 방법을 권해드리면서 책을 읽으라는 게 아닙니다.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를 유도해서 여러분들이 작게는 자기 삶의 리더, 조금 더 크게는 여러분들이 속한 조직의 리더, 나아가서 이 사회의 리더가 되기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독서의 원리 세 번째 이야기인 사고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